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정 씨 일가에 대해 지난 17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임대인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원 전세 사기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정 씨 일가는요, 부동산 임대법인 10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 일대에 수십 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들의 대부분을 그대로 전세를 놔줬던 상황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더 이상 자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서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정 씨 일가의 자택 그리고 임대 법인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휴대폰, 부동산 계약서, 컴퓨터 등을 압수해서 어떤 전세 사기를 볼 수 있는 혐의들이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고요.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정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지난 17일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에서 임대인 정 씨 일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달 돌연 잠적한 이후 피해자들과 첫 대면입니다.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건지 얘기하고 가세요. 지금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걸 지금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정 씨 일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했는데 자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하는 가운데 고소장 접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보신 것처럼 지금 바로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잠적 중이다가 이제 어제서야 압수수색이 진행되니까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과정을 또 피해자들이 쫓아가서 빨리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고소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 기준으로 207건이 있었고요. 어제보다 지금 59건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액이 고소장을 기준으로만 해도 310억 원입니다. 지금 정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빌라와 같은 건물들이 51채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세대수로 따지면은 670세대 정도로 지금 예측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총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고소장 기준이 310억 원이지만 뭐 임대 보증금을 1억 몇천 정도만 잡는다고 단순히 계산을 해보더라도 수백억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입니다. 예, 훨씬 더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자 이번 사기죄를 입증을 하려면 아무래도 임대인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자본 갭 투자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전세를 놨다가 경기가 침체돼서 보증금을 단순히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은 돈을 주고 돈을 받을 권리와 의무 관계, 그러니까 채무 관계라고 하죠. 예.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세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집단적으로 자본이 없이 수백 채, 수십 채에 해당하는 건물을 보유하고 수백 명에게 지금 전세를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지금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전체 재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본인의 순 자산이고 나머지 98은 빚이었어요. 이게 은행권 대출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한다면 빌라 같은 것은 특히 어떤 시세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이 빌라의 총 시세보다도 높았던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빌라를 매매하는 금액 자체를 100%이 전세 보증금과 일부 대출로 충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전세가 원활하게 수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고요. 뭐 제대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은행권 대출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이분들의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이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서류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요. 전세 사기가 이때 계약하신 분들은 이미 전세 사기 위험하다, 뭐 전세 보증금 무자본 갭 투자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꼼꼼히 등기부 등본을 봤고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등기부 등본을 잘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지금 이 정 씨 일가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실이 뭐 101호, 102호, 뭐 302호 이렇게 다 있다면 모두 정 씨 일가 소유였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 101호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서 101호 등기부 등본을 떼면 101호에 대한 어떤 채무액 101호에 관해서 얼마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건물 전체가 본인의 것이다 보니까 건물을 일부를 쪼개가지고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건물을 나눠서 1층, 뭐 2층, 3층 나눠서 따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담보 설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이런 식으로 근저당을 잡아두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려고자 하는 호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예를 들어 빚이 5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사실상 건물 전체로 보면은 층마다 5억, 10억, 15억씩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총 건물의 빚은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건데 사실상 내가 들어가는 그 집에 대한 그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지 이 부분을 2층, 3층도 떼어보는 일 생각하기 어려웠잖아요. 이 예. 부분을 공인중개사들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데 의도적으로 만약에 대출 금액이 적어 보이게 한 것이라면 그렇죠. 좀 편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어도 지금 근저당을 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일부 공인중개사의 단합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또 고소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꾸 임차인을 안심시킨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건물이 몇 채인지 아느냐. 수원 일대의 큰 손이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를 갖고 있고 다른 데도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1억 몇천 정도를 떼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공동담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뿐만 아니라 이런 미납된 국세 같은 게 있으면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국세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기관 자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피해자 지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문제되는 부분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선구제해달라. 일단 나라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개개인들에게 나라에서 구상을 하라는 부분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4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뭐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이주비, 거주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대책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벨루가 사건인데 2014년이었죠. 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장 후 벨루가가 잇따라 폐사를 해서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고 이후 롯데가 이 벨루가의 방류를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자 시민단체가 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롯데 측이 활동가 8명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3마리의 벨루가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연달아서 2마리가 폐사하게 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제 1마리의 벨루가가 남아 있었고 롯데 측이 순차적으로 방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자 지난해 12월 16일에요. 활동가 8명이 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다가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이제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이 아쿠아리움 수조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위를 진행한 후에 롯데 측에서는 수조가 접착제가 붙어서 피해를 입었다. 예. 그리고 업무에 방해를 받았고 관람에 불편이 있었다면서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수조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7억 원 정도에 상당히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논란을 일었는데요. 활동가 측에서는
이게 3M 테이프로 붙였는데 이 수조에 그렇게까지 피해가 갈 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고요. 예. 정당한 활동이었던 것이지 어떤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 이정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송치한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 것이지 이 7억 원을 직접 청구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억압한 것이 아니냐, 롯데 측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실제 환경단체 배상을 요구할지 등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